오빠 그날 입찰 당일날 아침에 400만 원인가? 그렇지. 낮췄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원래 책정한 거는. 내가 그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초기 사람들 빠져나간 것 같으니까 아니야 100 내가 정확히 170인가 내렸으라 그랬어. 170이었나? 나는 4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최저가에 붙이려고 그랬지 그래, 내가. 근데 내가 난 꼭 받아. 나는 왜냐면 당신이 수원에서 원래 2등 한번 먹고 오면 사람이 빠개치잖아. 그래서 나 이거 받아야겠다고 썼잖아. 그리고 혼자 단독 받았잖아. 그래서 근데도 그렇게 근데 난 안 아까워도만 뭐 나 같았으면 되게 근데 처음엔 쿨하던데? 진짜 쿨하던데? 나 같았으면 약 올라하지. 근데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와서는 지금 아파트 오른 거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대단했어 그랬다. 내 이름 부르고 그래서 내가 다야? 내렸으랬잖아. 근데 그게 나는 내렸을 걸 그랬네 싶기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좋아. 근데 잘 맞췄 그때 잘 맞췄지. 진짜 대단했어 그날. 나도 그거 솔직히 단독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조금 했어. 왜냐면 입찰할 게 몇 개 더 있었으니까 단독 낙찰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경매는 정말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봤잖아. 그때 우리 대출이 그때 몇 프로나 80% 나온 거지. 80% 이상 나왔어. 85%가 나온 거야. 그렇지? 85% 받고 이자도 괜찮고. 이자도 되겠어. 지금 비하면 공짜지. 대출 85% 이상 나오고 월세로 세입자 맞추니까 그때 서울 아파트인데 700인가 들어갔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 어마어마한 기회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래 원래. 그리고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집 마련하라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욕 처먹었어. 똑같이 욕해. 똑같아 하는 레파토리가.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고 좀 지나서는 매물이 이제 거의 잠기지 않았었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가 그 좀 다음에 지나서 투자하려고 보니까 아예 매물이 없어. 그때는 이제 완전 잠기기 시작을 했지. 폭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찬스 기회라면 지금은 이건 방어야. 자, 오늘 또 정기적으로 카페에서 조용히 토크 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앉아 계신데 편하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시선을 어디에 둘지 참 모르겠군요. 근데 어쨌건 얘기하겠습니다. 오갈 데 없네. 이 눈이 갈 데를 잃어버렸습니다. 요럴 때 언제 생각나냐면 이제 당신이랑 이제 한창 데이트할 때 생각납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 임장만 다녔잖아요. 제가 소환이 됩니까 갑자기? 미안합니다. 거의 이제 임장만 다녔거든요. 집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죄다 임장을 다녔는데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해본 적이 없어 사실. 임장 데이트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건이 있었죠. 당신이랑 이제 임장을 갔다 왔고 그게 경매건이었죠. 경매건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여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한 사람 20명 데리고 나갔다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봐요. 어떤 강사가 사람을 데리고 거길 나갔죠. 근데 본인도 입찰 안 했잖아요 그때. 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본인도 입찰을 안 했고 지인도 입찰을 안 시켰고 그 20명 중에 한 명도 입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게 됐죠? 당신이 단독 낙찰을 받았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그 물건이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앞으로 무슨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위아래 개발 계획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이 아마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는데 600인가 700만 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그래도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600만 원, 700만 원에 산다는 건 꿈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입지가 좋았던 거, 경매 물건 나와서 인기 많았던 거 사람들 다 알았어요. 강사들도 얘기했고 사람들 단체 임장도 갔다 온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 단독 낙찰을 받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2019년도이기 때문입니다. 19년도 맞았을 거예요. 맞아요 2019년. 저는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입지 공부하고 무슨 경매 이론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는 거랑
확신하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은 달라요. 아는 건 의미도 없어요. 이 바닥은. 확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우린 당당히 입찰을 했고 당동 낙찰을 받았고 대출 잘 받아서 세입자 잘 맞춰서 아주 잘 처분을 했고 지금은 그게 한 3배 올랐나요? 한 3배 정도 됐죠. 새벽 가까이 됐죠. 3배 가까이 됐죠. 그 와중에 앞으로 호재는 더욱더 많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넌 2019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죠. 지금 분위기도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점 식어가죠. 그 당시에 이제 당신이 그때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뉴스는 하락 기사로 도배가 되던 시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경매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다른 물건들도 단독 낙찰이 되던 시기예요. 말도 안 되는 단독 낙찰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경매 시장이 먼저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경매를 왜 할까요? 경매는 거의 싸게 사서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간다 싶으면은 귀신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장에 예민하니까. 근데 그 아파트는 입지가 변한 적도 없고 사람들의 평이 나빠진 적도 없고 싸다 비싸다 얘기가 바뀐 적도 없어요. 근데 단순히 2019년도란 이유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갔죠.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살 거냐 팔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말은 틀렸다 이제 내려간다. 그런데 또 거꾸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맞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려가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가 생길 테고 올라가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의 상승이 생깁니다. 특히 만약에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생각을 하면 잘못되면은 사회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부동산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이랑 잘 맞는 영역인 이유는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서 알겠지만 나는 행동을 합니다. 거의 다 행동을 해요. 거의 다 합니다. 당신도 그랬고 그 당시에 우리 또 스토리가 있죠. 당신이 그 물건 입찰하기 전에 수원에 다른 물건을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했는데 마감 시간 늦었죠 그때. 종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헐레벌떡. 그렇죠. 종을 원래 쳤어야 되는데 종치기 일보 직전에 들어온 아줌마가 헐레벌떡 넣었는데 그 아줌마가 낙찰 받아가고 당신이 2등했죠. 사실은 그 아줌마가 들어오기 전에 종을 치려고 했는데 그쵸.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들어오니까 종을 못 치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건 법원 재량입니다. 어쩔 수가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낙찰을 받았죠.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았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낙찰 못 받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봐요. 지금 시장에서 당신은 그때 내 말을 믿고 사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얘기할 거예요. 오랑공장 얘기 들어서 사기로 했으니까 잘한 거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사서 내려갔어도 결혼하셨을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내려갔으면 결혼 못했나? 어쨌건 간에 그게 중요하다고요. 공부를 하고 내가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내 방향성이 나와요. 이건 주식시장이랑 달라요. 절대적으로 경험이 필요해요. 나도 처음에 예전에 하락해서 4년 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 걸렸죠. 그럼 이게 쉬운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2021년도 말이거든요. 2022년도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못 맞춰요, 사람이. 저도 못 맞춰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맘쯤 되면은 가끔 당신이랑 그때 했던 거 생각나요. 그때 세팅할 때 우리 강제집행시청까지 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봐요. 단독 낙찰을 받은 이유는 뭐며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다 빠져나간 이유는 뭐며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 그때 월세 바로 빠졌죠. 기억나요? 그렇죠. 왜 바로 빠진지 알아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전세 월세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 낙찰에 말도 안 되게 싸게 받아서 대출 잘 받아가지고 세입자 바로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가 빠져나가는 시장이에요. 제일 좋은 시장은 수요 공급상 공급이 많지 않아요 아직. 시장이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데 규제나 외부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기회가 됩니다. 2020년도 초반에 주식시장 어떻게 됐죠? 작살이 났죠. 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지만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론 어떻게 됐죠?
다시 폭등을 했죠. 자, 지금 시장의 수요 공급이 회복이 됐나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억지죠. 수요 공급 중에서 제대로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매매도 해결 안 됐고, 전세도 해결 안 됐고, 월세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야, 밖에 나가봐라, 매물이 많다,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 왜 짓습니까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77만 가구인가? 그걸 지금 왜 지어요? 아니, 그렇게 해결이 가능했으면 77만 가구를 왜 지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사업인 줄 아세요 지금? 왜 지어요? 행동을 보라니까요. 저도 행동을 보시고 그것도 행동을 보세요. 공급은 부족해요. 언제까지?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까지. 그게 싫으면 뭘 하면 됩니까? 그게 싫으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일몰제가 다 작사를 해놨는데 그거 하신 분은 지금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인허가를 하면 되죠. 경기도에. 인허가하면 몇 년 걸려요? 3년에서 4년 걸리죠. 그래서 2022년도랑 2023년도에 서울이랑 수도권의 입주량이 부족한 거는 바꿀 길이 없어요. 이 단순한 진실을 자꾸 밖으로 비껴나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해결법이 있죠. 구축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축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명언이 있죠. 빵을 나물 위에 굽지 않는다. 제빵 사는 빵을 나물 위에 굽지 않아요. 뭐예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을 사람들도 남들이 포장을 하죠. 투기꾼이라고. 근데 걔네도 돈이 남아야지 시장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시장이 풀리면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기회가 없느냐? 제가 이거를 도대체 몇 년 동안 얘기하면 좀 다들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한 번 얘기했거든요. 기회는 어디 있냐? 이렇게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 안녕. 나는 얼음공장이야. 너한테 지금부터 내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줄게. 지금 사실은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싸게 사면 앞으로 폭등할 거거든. 이거 내가 모든 책임을 져줄 테니까 여기 사인만 해. 돈도 내가 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리스크는 0%야. 자, 여기 네 기회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달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달달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호구를 잡는구나. 그분들 절대 기회 한 번도 못 잡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기회를 잡아본 사람이 제 영상 보러 와서 악플 달고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만나봐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는 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베팅을 했는데 아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행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집 못 가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1년 1년 흘러가서 여러분의 젊음과 청춘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자산시장에 베팅하는 것만 리스크고 여러분의 시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런 리스크는 절대 지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하고 있는 리스크를 테이킹하죠. 이런 걸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데이트 다니면서 그런 걸 이해를 해주고 또 실행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결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오래 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 똑똑해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쉬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국영수. 학원 강사들 데려다가 제가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 부동산 강의 할 수 있어요. 전 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겠죠. 그리고 시중에 많은 사람들처럼 말로만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서 제가 느끼고 있는 공포심, 불안감, 긴장감, 그리고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인간의 동물적 감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느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 와요, 느낌이. 예를 들어 보면 뭐 큰 건물을 하나 인수한다. 갑자기 여러분이 아닌 막말로 2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150억에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 그런 거 나오면 난리 나겠죠. 200억짜리가 150억짜리 나왔어요.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150억이 있어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그걸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왜? 150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머리가 돌아가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고, 입지가 어디고, 평당가가 얼마고,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 세입자 어떻게 세팅할 거고, 몇 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처분할 거다,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머리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거든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이잖아요. 언제 쌓으실래요, 경험을? 언제? 자, 여러분 지금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경험이 없는데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시장의 꼭지라고요? 경험이 없는 분이 부동산 시장의 꼭지를 어떻게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경험이 제가 훨씬 많을 텐데,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제가 많을 텐데, 전 그건 자부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이 꼭지를 맞추고 제가 못 맞추죠? 확률적으로 벌써 틀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틀어보시면 뭐 서울대 나왔다, 동경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이러면 우와 해가지고 막 믿으시잖아요. 나보다 학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전 여러분보다 부동산에 오래 참여했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의 미래는 맞출 수 없지만 방향성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베팅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밖에 나가 보면은 금매에서 한번 더 깎이는 금매가 있고 경매 중에서도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경매가 있어요. 물론 세금이 문제긴 합니다. 대출도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 막무가내로 지금 시장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저는 단순해요. 저는 수요와 공급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 그럴 때가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쭉 올라와서 그렇게 된 줄 아시지만 2019년도에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었어요. 겁을 먹고. 그리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똑같은 시절이란 얘기는 뭐 안 할게요. 저도 미래를 못 맞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지금 이번 시장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알려주고 확신을 시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맞추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해보고 그 뒤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실력이 쌓아 올라가는 거지 다른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거나 좋아 보이는 기회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분명히 틈새적으로 기회가 보이거든요. 저는 기회가 보이니까 그런 거 안에서 내가 혹시 가져갈 건 없나, 아니면 뭐 제 채널을 보시면서 슬쩍슬쩍 엿보셔도 좋고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좀 새해 첫날 초기부터 좀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저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이게 좋은 방법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부인 있잖아요. 복부인? 복부인 아주머니들이 공부 많이 한 부동산 공부 많이 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촉이 좋다고. 네, 자산이 더 많으세요. 경험에 이러한. 네. 그 복부인 아주머니들 가끔 만나면은 타고 다니면서 막 찍어준다면서요. 복부인 아주머니. 찍어주시고 종이 들고 다녀요. A4 용지에 종이 적어가지고 학벌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경험이에요. 다 경험이고. 그러니까 그게 부자들의 블링크라 그래가지고 계속 한 사람은 촉이 나와요. 근데 절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거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야 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남들이 그거를 도전하는 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거 도전 안 하면 그마저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건 너무 구조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나는 동감해요. 복부인 어머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부동산 강의하는 몇몇 사람들보다 100배는 나아요. 자산도 훨씬 많고 훨씬 잘해요. 결정, 책임, 결정, 책임, 결정, 책임.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걸러. 그러니까 그 아닌 거는 난 그건 안 해라고 딱 잘라요. 수익이 날 것 같은데도 잘라. 예를 들어서 근데 요새 오피스텔, 아파트 생숙 좋은 거 많잖아요. 마침 다 걸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하는 쪽으로 몰면 되는데
내가 생소하게 수요 파악을 새로 해야 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도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오히려 또 기회가 있는 곳들은 종종 막 산발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그분들도 움직여요. 그분들도 자녀들 집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건 움직이는 것 같아요.